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투입니다. 직전 두 개 영상에서 3월 16일 부총리가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 전문회의를 소집해서 거시경제, 부동산, 미국 상장 중국 기업, 플랫폼 산업 및 홍콩 금융시장 등에 대해 지시했고, 같은 날 인민은행, 은보감위, 증감위, 외환관리국 등에서도 바로 관련 회의를 소집해서 전문회의 지시사항을 전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국과 홍콩 증시는 3월 16일 동반 급등 후 17일도 상승했는데 상승폭은 16일보다 축소됐습니다. 이어서 18일 금요일은 중국은 상승했지만 홍콩은 하락했습니다. 18일 중국 증시 5대 지수의 상승폭을 보면 상해 종합 1.12%, 심천 성분 0.31%, CSI 300 0.67%, 상해 과창 0.14%, 심천 창업 0.11%, 지수들의 이런 상승폭의 차이는 18일 업종별 등락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상승 업종은 석탄, 부동산, 보험 4%대, 건설, 육로, 운송, 바이오, 에너지 설비, 해운, 은행, 레이저 용품, 무역, 농업, 귀금속, 공항, 수력이 2%대, 그리고 전력, 임업, 정유, 천연가스, 통신, 환경, 도로, 소매 등이 1%대 상승한 반면 하락 업종은 낙폭이 거의 1% 이내인데 주로 정밀화학, 반도체, 화학섬유, 주류, 전력망, 우주, 군수, 전자부품, 소프트웨어, 자동차 부품 등이었습니다. 18일 중국 증시가 상승은 했지만 현지 분위기는 이제부터 완전 반등이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고 3월 16일 금융안정발전위 전문회의가 투심을 크게 진작했고 이제는 급락 리스크가 많이 줄었다. 하지만 지금 대내외적인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면 아직은 방심할 수 없고 계속 지켜봐야 한다. 이런 분위기가 짙은 것 같습니다. 저는 데일리 시황을 볼 때 일별 거래량을 항상 보는데요. 중국 5대 지수 이번 주 일별 거래량을 보겠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월, 화, 수, 목, 금, 수, 목, 금 이렇게 줄어들었죠. 이어서 심천 성분 지수 월, 화, 수, 목, 금, CSI 300 지수 월, 화, 수, 목, 금, 상해 과창 50 지수 월, 화, 수, 목, 금, 심천 창업한 지수 월, 화, 수, 목, 금. 18일 홍콩 증시는 1%대 하락 출발 후 장중 낙폭이 2%대로 확대됐다가 낙폭이 줄어들면서 0.41% 하락 마감했습니다. 홍콩 테크 지수는 3%대 하락 출발 후 장중 5%대까지 하락했다가 장 후반 낙폭이 줄어들면서 1.92% 하락 마감했습니다. 홍콩 테크 지수가 16일 22.2% 급등하고 17일 7.76% 급등한 것은 주로 지난 3월 16일 금융안정발전위 전문회의에서 부총리가 미국 상장 중국 기업에 관해 현재 중미 양측의 감독기관에서 양호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이미 적극적인 진전을 거뒀고 구체 방안을 형성하도록 노력 중이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향후 이 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전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3월 17, 18일 현지 소식 중 한 세 가지를 정리해드리면 첫째는 증감위 회의, 즉 증권감독관리위원회 회의, 둘째는 공모펀드, 셋째는 코로나 방역입니다. 지금부터 화면은 안 보셔도 됩니다. 첫째는 증감위 회의입니다. 증감위는 16일 회의에 이어 17일에 추가로 회의를 열어서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네 가지인데요. 그대로 번역하면 첫째, 당의 자본시장에 대한 영도를 강화하고 자본시장 감독관리의 정치성, 인민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중국 특색이 있는 현대 자본시장 건설에 노력해야 한다. 둘째, 온자, 즉 안정 온자를 최우선으로 두고 자본시장의 내생적 안정화 체제를 더 개선하고 자본시장의 예상, 생태, 환경 등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의 해결을 추진하고 시장의 평온한 운행을 전력 수호해야 한다. 코로나 방역과 경제 사회 발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공업 경제 운행과 중소미형기업 발전을 지원하는 관련 조치를 전면 구체화해서 실물 경제를 더 잘 지원해서 거시경제라는 큰 판을 조력해야 한다. 셋째, 주식 발행 등록제 개혁 전면 시행을 착실히 추진하고 자본시장 기초제도 구축, 법치 시스템 개선, 감독관리 전환과 감독관리 능력 향상 등 중점 개혁 과제가 구체화되고 효과가 생기도록 통합적으로 추진한다.
넷째, 엄격하게 당을 관리하고 당의 지도 보장 역할을 더 잘 발휘해 중앙 순시 정돈 공작을 착실히 잘하고 각종 정돈 임무의 구체화 및 효과 발생을 착실히 추진하며 증감유 시스템의 당 건설과 자본시장 개혁 발전의 동반 진보 공동 재고를 추진해야 한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내용은 현지 공모펀드인데요. 불완전 통계에 의하면 올 들어 54개 자산운용사의 공모펀드에서 총 20억 yuan 이상의 자사 펀드 매수를 했는데 3월 17일에는 티안홍, 이방다, 지아오잉실로더 등 공모펀드에서 자사 펀드 매수 공고를 냈습니다. 옛날에도 증시가 계속 하락했을 때 정부 부처에서 어떤 지시를 내린 후 자산운용사들도 투심 안정화를 위해 실제로 돈을 들여서 투자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는 코로나 방역 상황과 관련해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 정확히 말하면 동태적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많다, 적다에 관한 그런 기준이나 체감도가 한국과 전혀 다르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월 17일 시진핑 총석이 주재로 중앙정치국 상무회의가 열렸는데 회의에서는 현재 코로나 방역 상황을 분석하고 해외 유입 방지, 국내 반등 방지, 지역별 등급별로 차별화되고 정확한 방역을 진행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국부 지역의 집중적 방역을 해서 인민들의 생명 안전과 건강을 최대한으로 보호하도록 지시했습니다. 3월 18일 국무원 신문방공실에서 코로나 방역 관련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국가위생건강위부조임 겸 국가질병관리국 국장은 올 3월 들어 전국의 일별 해외 유입 감염자가 200명을 넘어서면서 해외 유입 압력이 커졌다. 오미크론 변이가 무증상이 많아서 적시적인 발견이 어려워져서 통제의 난이도도 커져서 방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서 찐중투 과거 시황에서 언급했던 심천시, 길림성, 상해시 이 세 개 지역의 방역 상황을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천시,深圳시 이번 주 심천 현지 정부에서 아주 신속하고 엄격하게 통제해서 일부 구에서는 이미 동태적 제로 코로나를 실현했기 때문에 3월 18일부터 동태적 제로 코로나를 실현한 옌티안구, 빙산구, 광민구, 다펑신구 등 몇 개 구는 이동 제한을 해제해서 정상 회복시켰고 이 구들은 지하철과 버스 운행을 정상화시켰습니다. 반면福田구沙头街道,街道는 한국의 동으로 보시면 됩니다. 반면福田구沙头동은 아직 확진자가 많은 편이라서沙头동 일부 지역의 주민에 대해서는 14일간 재택격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길림농업과기대 당서기는 코로나 확산을 방치한 것에 대한 문책으로 3월 10일 면직됐고 길림성 길림시 부서기 겸 시장 그리고 길림성 장촌시 위생건강위원회 당서기 겸 주임도 면직됐다고 언급했습니다. 3월 18일 심천시에서도 간부 면직 공지가 나왔는데요. 방금 앞에서 언급한 심천시 몇 개 구는 이미 정상화됐는데福田구沙头동에서 확진자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의 일부 당원 간부들이 직책에 태만했다는 이유로沙头동 간부 2명, 그 위에 있는福田구 간부 5명, 그리고 그 위에 심천시 간부 1명 이렇게 총 8명을 3월 18일 면직시켰습니다. 네, 이어서 상해시, 상하이시 상해시는 3월 17일 기준 신규 확진자가 270명인데 그중 본토 확진자가 57명, 무증상자 203명, 해외 유입자 10명. 상해시는 3월 19일부터 2, 3일 내로 상해시 전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2차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상해에 있는 제 동창 친구 지인들이 오늘 위챗에 올린 내용들은 다 이거였어요. 이번에 3월 들어 상해시 확진자가 늘어난 게 초기에 화팅賓馆이라는 호텔에서 나온 건데 지금 상해시에서 이 호텔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3월 17일 팍스로비드, 그 화이자의 코로나 알약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3월 17일 2.12만 통의 팍스로비드가 상해에 도착했고 지금 전국 각지의 방역 최전선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네, 3월 17일부터 18일 많이 언급된 현지 이슈는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도 뉴스를 많이 접하셨겠지만 아직은 낙관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2월 24일 전쟁이 터진 후 이제 다음 주면 한 달이 되는데 아직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과거에 비해 양측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쟁 자체도 그렇지만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우려스럽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너무 높은데
코로나 이후 겨우 회복하려는 단계에 있는 유럽 경제에 있어서는 상당한 악재가 닥친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 나토의 빈번한 동진이 러시아의 마지노선을 침범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야기시켰고, 그 과정에서 미국은 타오르는 불에 계속 부채질을 했고, 나토 회원국이 아닌 우크라이나는 이번 전쟁에서 질 게 뻔하고, 이번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 등 경제적 손실의 상당 부분은 유럽이 당했고, 글로벌 식량 위기 등 각종 모순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무기 판매와 에너지 수출 등으로 큰 돈을 벌게 됐습니다. 이번 전쟁의 당사국과 전쟁 현장은 우크라이나지만 본질적으로 미국과 러시아 간의 전쟁이라서 아직은 뭐라 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 서민들이라서 그래도 지금의 이런 교착된 국면이 빠른 시일 내에 평화 협상으로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3월 18일 중국 시황 그리고 3월 17일부터 18일 중국 현지에서 많이 언급된 이슈 위주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진중투였습니다.